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 소위를 열고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조세 특례 제한법 정부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업계는 조속한 입법화로 침체에 빠진 반도체 업계의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K칩스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통과에 조금 시장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 앵커님과 우리의 지금 거리가 굉장히 지금 멀리 있는데요. 정말 멀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고래 싸움에 네. 새우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우가 이기려면요? 몸집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앵커님도 재벌집 막내 아들 좀 당연하죠. 보셨군요. 네. 이전에 1980년대까지만 네. 하더라도 일본과 이제 미국에서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 이런 관련돼서 격화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승리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게 됐고 미국에서 그를 견제하는 지금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이제 전쟁이 심화가 됐었던 때가 반도체 전쟁 관련해서는 2018년도, 2019년도 때가 굉장히 좀 고립고개였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PC랑 TV 수요가 늘면서 다시금 반도체 수요가 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공급이 또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고가 너무 지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투자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계속 미국과 그 궤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산업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점에 지금 여당 쪽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현 시점에서 지금 살려 나가야 된다. 위기를 다시 이제 기회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반도체 산업의 국내 이제 굴지 대기업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종합기업이라든지 전공정 기업들에 그렇게 이제 수혜를 주게 된다면 타 산업과의 이제 형평성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고 재벌에만 또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접점을 찾아오기 힘들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의견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K칩스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통과가 이달 안에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구체적인 그런 이제 논의들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을 돼야 되겠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소부장 관련된 이런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에도 이런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세액을 공제를 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 쪽에서는 그 세액 공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8%에서 이제 한 10% 정도까지 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에서 25%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행 8%에서 15% 정도까지 이 세액 공제를 확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세액 공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보자는 겁니다.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 시설 투자액의 25%를 지금 세액 공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첨단 공정과 관련해서 10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50조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려나가야 된다. 국가 이런 주도 산업으로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이제 소부장 관련 섹터들도 이제 수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반도체 칩스 관련해서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증시에서 보릿고개를 좀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낙폭 구간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측면도 있고 모멘텀도 굉장히 부자하기도 했었고요. 경기 민감주라는 섹터 특성상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올해까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실물 경제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가뭄에 이렇게 물 주듯이 좀 좋은 이슈로 지금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뭐 당장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조금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물 주기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술주들의 반등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흐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통과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소부장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어떠한 섹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제가 네. 좀 주력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반도체가 장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쵸. 공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짚어봐드릴까 하고 있고요. 네. 관련 종목들을 한번 제가 픽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도 사실 정말 많은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좀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고 엄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이든 아니면 중장기적이든 반등에 모색할 구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한국은 반도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죠? 한국은 반도체죠. 네. 이전에 네. 수상품은 더 이상 쌀이 아닙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가스비 얼마 나오셨습니까? 저도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집에서도 두 겹을 껴입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어느 곳에서 비면 어느 곳에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보편 세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만 해도 원래 미리 선납을 하면은 10% 감세를 해줬거든요. 네. 지금 7%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공공요금이나 가스요금들이 올라갑니다. 물론 반도체 지원을 해주는 건 좋지만 이게 깜깜이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어느 정도 세금을 감해준다고 하면은 이 감해준 세금으로 어떤 데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어느 정도 수출에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감해주거나 성장성을 위해서 반도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긍정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나중에 회사의 돈만 쌓아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의 돈을 쌓아놓지 않고 실제로 다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성과급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어느 정도 감세 혜택을 주고 이런 실질적인 투자와 감세가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도한 감세가 지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인 영국 같은 경우도 한번 봤지만은 법인세 인하 문제가 일어나고 영국 총리가 이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감세 정책을 펼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이 시중에 풀려나가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악재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깜깜이 감세 정책보다는 성과와 감세가 비례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세금 지킴이로서의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중에는 후공정이지 뭐 검사 장비 봐야지 후공정이 포트에 세팅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후공정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건가요? 네, 오늘 제가 톡방에 보니까 계속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투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힌트를 저는 오늘 장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기업 중에서 윈팩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윈팩이라는 종목은 후공정 패키징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제조 과정은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앞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웨이퍼에다가 새기는 게 이제 전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이후 웨이퍼에 새긴 칩을 잘라서 절연체로 감싼 후 이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선을 까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후공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태껏 이 반도체 산업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약간 소외됐었던 그런 산업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 공정들이 거의 이제 첨단, 전공정 이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K칩스에서 지금 법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좀 구체적인 논의가 나와서 결국 이제 중소기업들에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공정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후공정 관련돼서도 사실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유도 전망합니다. 2019년도 약 71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였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약 100조 가량으로 시장이 성장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후공정 이런 섹터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2022년도에는 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후공정 기업들과 M&A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윈팩 같은 경우에도 어버브 반도체와 M&A를 진행했었고 어버브 반도체 쪽에서 윈팩을 인수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윈팩의 최대 주주인 어버브 반도체 역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수급 움직임은 당분간 눌림이 나오더라도 다시금 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은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입니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데요. 상장 이후로 62,000원 찍어주고 나서 최저가 16,000원대까지 낙폭을 크게 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페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파운드리 기업에서 제조된 시스템 반도체를 넘겨받아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검사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인 턴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올라갈 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구간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떨어지다가 지금 구간에서부터 다시 수급 들어와주면서 추세 전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 역시도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던 탓에 주가 회복 구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도 일단은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미래 반도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참 이 IPO 시장이 작년 동안 계속 얼어붙어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따상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알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PO 이제 상장 기업들도 참 그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임원진들 역시도 대부분 이제 70% 이상이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런 K칩스 수혜가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유통사들까지도 결국에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올라갈 때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 접근에 관련해서는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긴 하거든요. 따상 이후에 주가가 지금 횡보 구간이긴 한데 그대로 이제 올려주면은 다행인데 하방으로 빠지게 될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이슈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자면은 19,000원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보유자 분들의 지금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는 일단 흐름만 체크하면서 관련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